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근처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인 IS는 자신들의 공격의 주체라고 인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군사보복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대피와 철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신이 없던 지난해 8월보다 2배가 많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선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곳곳에서 불법 레이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 허가제를 시행합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항공기 탑승이 허용됩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깊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18일 만에 7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7패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전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3천 건을 기록하면서 5주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카불 공항 테러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밤 최저 65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9도에서 9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의 대피 작전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근처에서 오늘 자산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방과 탈레반의 적대적인 이슬람 무장 조직 IS는 자신들이 공격의 주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첫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목요일 저녁 해외로 대피하기 위해 수천 명의 아프간 현지인이 모여든 카불 공항 바깥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공항으로 들어가는 검문소와 이곳에서 멀지 않은 베런 호텔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런 호텔은 서방 국가들이 대피자들 묵게 하는 숙소로 알려졌습니다. 이 폭발로 미군 12명을 포함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또 다른 폭발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져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폭발은 자살 폭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관리들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دو نفری انتقال بسیار شدید و بسیار کمی شد. توقعات مردم شد که تعداد زیادی امریکایی هم از بین رفتن و تعداد امریکایی هم اکثریتشون شدید زخمی شد. 미국 당국은 현지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 시민들에게 카불 공항을 즉각 벗어나라는 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발과 관련해 이슬람 국가 IS는 자신들이 폭탄 공격의 주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공항 주변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온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번 테러에도 대피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오늘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을 겨냥한 폭탄 테러로 미군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 윌리엄 어번 대변인은 성명에서 에비게이트에서 테러 공격으로 부상당한 미군 병사가 13번째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부상자는 지금까지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대부분 해병대원과 해군 의료팀 소속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테러 공격으로 아프간 주민이 최소 60명이 사망하고 143명이 부상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탈레반 대변인인 모하마드 나임이 오늘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카불 공항에서 대규모 집합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외국군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규모 집합으로 인해 적절한 보안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불 공항 인근 자살 폭탄 테러를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의 소행이라고 지목을 하고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군사 보복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다만 오는 31일까지 아프간에서 미국인과 현지 조력자를 대피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서 2001년에 시작된 20년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목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자폭 테러 이후 백악관 연설에서 테러범들이 카불 공항을 공격했고 정보당국은 IS 지부를 자처하는 ISK의 소행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을 감행한 사람들을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나는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은 내 지위에 따라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지도부에 ISK의 자산과 지도부, 시설을 타격할 작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력과 정확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 테러리스트는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미국인을 구할 것이라며 미국은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ISK의 공격 위험성 때문에 대피 무시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뒤 이번 테러에도 불구하고 대피는 계속될 것이라며 오는 31일까지 대피와 철군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주재 대사관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오늘 탈레반과 외교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탈레반은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오는 31일 이후에도 아프간 주재 대사관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31일은 미국이 군과 민간인 철수를 마치기로 약속한 시점입니다. 익명의 탈레반 고위 인사는 교도통신에 우리는 미국이 아프간에 남길 매우 원한다면서 미국 대사관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사는 이런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탈레반이 새 정부 구성을 위해 대화를 하던 정부 측 인사를 가택 연금에 처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탈레반은 지난 23일 하미드 카르자이 전 대통령 경호팀의 무기와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탈레반은 이어 25일에는 압둘라 아프간 국가화해 최고위원회 의장의 집도 수색했고 그의 경호팀과 차량도 몰수했습니다. 관계자는 두 사람은 경호원 없이 실질적으로 가택 연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15일 카불 등 아프간을 장악한 뒤 포용적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두 사람 등과 회동을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이 없었던 지난해 8월보다도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5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만 317명으로 집계됐다고 CNN이 미국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겨울철 대확산이 정점으로 치닫던 올해 1월 이후 처음이자 6월 하순보다 6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없었던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인 폴 아핏 박사는 현재의 각종 지표는 사실상 여러모로 지난해 8월보다 더 나쁘다며 지금은 나라의 절반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지표가 더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핏 박사는 델타 변이는 커다란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은 병상이 동나고 있습니다. 인구당 코로나19 입원 환자 비율이 10만 명당 약 80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플로리다주에선 코로나19 환자가 넘쳐서 암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10대 후반이 새로운 취약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1일 기준으로 16살과 17살이 인구 10만 명당 주간 확진자 수에서 다른 모든 연령대를 제치고 수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고전염성에 이들이 여름 내내 서로 많이 어울렸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집단 중 실제 접종을 가장 적게 할 그룹이란 점이 결합한 결과라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FDA가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한 뒤 이를 의무화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오늘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직원, 대학 교수와 직원과 대학생, 의료기관 직원들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리노이주는 또 30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아직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이와 면역 체계가 약한 고령자, 인력과 공간이 제한된 병원 등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확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기준 코로나19 확진율은 2.75%로 지난주에 3.7%와 비교해서 약 1%포인트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도 1,723명으로 어제보다 소폭 감소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451명으로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는 31명이 보고되면서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 기준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7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7월 전체 사망자 수를 이미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1월 이후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사망자는 계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5세에서 34세 사이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백신 접종자는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접종을 마친 주민은 198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8월 21일 현재 백신 미접종 주민의 코로나19 감염은 인구 10만 명당 35.9명인데 반해서 백신 접종자의 감염은 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1부는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5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이브닝 뉴스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속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4가 구간부터는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계속해서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히트앤런 사고가 난 구간들도 있습니다. 2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푸틸 블루버드 입구에, 그리고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101번 프리웨이가 만나는 구간에 역시 히트앤런 사고 발생했습니다.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산타아니타 애비뉴 출구에는 추돌 사고가 좀 전에 발생해서 이 구간들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샌바르디노 카운티 리틀 크릭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640에이커가 소실되고 가옥 4채 그리고 수채의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진화율은 0%입니다. 사우스 산불로 명령된 이번 불은 어제 낮 1시 45분 15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발화됐습니다. 현재 1000여 명의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100여 명의 대원들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산불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렸지만 한인타운에서 지난 주말에 발생한 불법 레이싱 소동은 아시안 혐오범죄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타운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타운 심장부인 올림픽과 웨스턴길 사거리에서 불법 레이싱이 펼쳐지며 타운을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만든 소동이 한인타운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타운에 만연한 아시안 증오 범죄로 인해 타운 치안 공백에 대한 한인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불법 레이싱까지 타운에서 판을 치면서 타운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림픽과 웨스턴 주변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지난 일요일 저녁 난데없이 벌어진 타인종 젊은이들의 불법 레이싱으로 인해 깜짝 놀랐다며 당일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도 불안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레이싱으로 타운에서 가장 번화한 한복판 사거리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서 한인들이 이 지역 업소를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물론 주변 행인들에게도 위험천만한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차 한 대도 출동하지 않는 등 치안당국의 부재를 실감케 해 치안당국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측은 경찰서 내에 교통부서가 따로 없다 보니 타운에서 이 같은 불법 레이싱이 발생한 경우 올림픽 경찰서가 대응하지 않고 LAPD 내 불법 레이싱 전담반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찰 측은 레이싱 태스크포스가 직접 나타나지 않더라도 상공에서 상황을 모니터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 레이싱 현장에서 주민들이 붐비는 상황에서보다는 레이싱이 끝난 후 용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즉각 출동해서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즈니스 업소와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줘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소극적인 대응, 늦장 대응이 프로토콜이라면 치안당국의 대응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은 지난 일요일 LA 한인회관 주변에서 타인종 젊은이들의 불법 레이싱 소동이 있었다는 한인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올림픽 경찰서 측에 연락을 취해 앞으로 이 같은 소동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운의 경관들의 정기 순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한인타운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좀 위험하니까 제가 방금 경찰 그 캡틴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 알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경찰들을 좀 엑스트라로 그쪽으로 이제 보내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이제 막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타운 주민들이나 비즈니스 업소들이 강도 절도를 피해를 입어도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아 타운 치안 공백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시가 쓰레기 투기 문제 척결을 위해서 쓰레기 작업반 재소지반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LA시의회는 어제 표결을 통해서 불법 쓰레기 작업반을 재소집하라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가 어제 통과시킨 안건은 LA시 위생국과 거리서비스국, LA경찰국, 그리고 공원 레크리에이션국 등이 불법 쓰레기 작업반을 재소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한인 경관이 근무 중 과잉 공권력을 행사한 상황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김모 경관 등 2명이 근무 중 폭행 사실을 숨기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경관 등 2명은 지난 2018년 9월 이스트 LA 지역에서 순찰 근무 도중 한 운전자가 총을 들고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순찰차를 타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경관이 순찰 차량 문을 사용해 용의자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관은 지난 2011년에도 구치소 근무 중 수감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수감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형사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던 위조 상품들이 당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세관 단속국은 중국을 출발해서 롱비치항으로 들어오던 화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유명 디자이너의 위조 상품 3만 9천여 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시가 5,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위조 상품들은 주로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되던 상품이라고 세관 단속국은 덧붙였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는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허용됩니다. 이 소식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무사증 입국 외국인 대상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자여행허가는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영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권 발권이 됩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는 무사증 입국 대상 국가인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 발권 24시간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인 keta.go.kr 혹은 모바일 앱 KETA 앱에서 접속하면 됩니다.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생체 정보, 규제자 정보, 승객 위험도를 점수로 산출해 3개 항목 모두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 허가를 받게 되며 허가 통보는 신청 시 제출한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전자여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며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시에 유효합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유무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발급과는 무관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심사는 방문자의 거주지나 출발지가 아니라 방문자가 소지한 여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현재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국가의 국민일 경우에는 전자여행 허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내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인 게빈 뉴섬 주지사 리콜 반대 캠페인에 불참을 합니다. 싱가포르가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오늘 호놀룰루에 기착을 한 해리스 부통령은 당초 내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섬 지사의 소환 반대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었지만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폭탄 테러로 인해서 곧바로 워싱턴으로 복귀를 한다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약물 중독 사망이 심각하게 늘어나자 캘리포니아주가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중독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특정 기간마다 진행하는 약물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올 경우 작은 인센티브나 페이먼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이 받게 되는 돈은 현금이 아닌 기프트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약물 중독자들이 검사 때마다 음성으로 치료를 맡을 경우 수백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선 여론조사 방법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려서 주자들 사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부터 살리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관리할 당 선관위가 출범했습니다. 정웅원 총리님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모실 때 제가 전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처음부터 공정이고 나중도 공정이고 최대의 목표를 공정에 삼고 사심없이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당 선관위가 출범하자마자 경선 규칙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가 쟁점입니다. 벌써부터 주자 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당의 어떤 A 후보를 지지했다. 근데 그분은 결국 본선에서는 그분은 안 찍을 거거든요. 선관위가 결정돼야 해야 될 사항들을 미리 결정된 것처럼 발표하고 이거를 그냥 기정사실을 하는 것이 공정경선에 대한 믿음과 그 틀 자체를 깰 수가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 살리기와 연금 개혁을 공언하며 두 번째 대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후보로는 대선에 필패합니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승민이 답입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이유로 배신자로 보는 시각이 상당한 대구로 직행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에 참석합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오후 서울 공군호텔에서 진행되는 국방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군대다운 군대, 과학기술 강군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전국 민생 투어에 나선 홍준표 의원은 오늘 충남을 찾아 김종필 전 총재 묘소를 참배한 뒤 아산현 충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어제 공식 출마 선언 후 바로 대구행에 오른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도 대구 지역 당직자와 소상공인,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는 등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어제 이어 이틀째 광주에 머물면서 노동정책 관련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한편 국내 첫 여성 종군 기자인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윤석열 국민캠프에 언론 특보로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캠프는 이진숙 특보 내정 소식을 알리며 언론 정책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특보는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 당시 MBC 종군 기자로 활약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반발해 기자들이 파업할 때는 김재철 당시 MBC 사장 체제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고 세월호 참사 오보 책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윤 캠프는 이진숙 특보 내정과 함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오재세 전 의원을 보건복지정책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음 주 첫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충청 지역에서 방송 토론회를 열고 중원 민심 대결에 돌입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대선 주자들은 대전과 충남, 세종, 충북 지역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를 앞두고 충청권 공약에 대한 상호 정책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후 특정 후보를 지목해 질문을 주고받는 주도권 토론에선 선두주자 이재명 지사와 뒤를 잇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추격자들의 견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 기관이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명백히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문 등은 잘 모르겠지만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데 추정하는 것들은 충분히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은 당 안에서도 일부 우려와 신중론이 이어지자 30일 처리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오늘 연석회의를 열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대응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의원 워크숍을 진행한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 미디어 특위단장 노웅래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신중론,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습니다. 당내 기류는 계획대로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내부 우려 표명이 잇따르자 오늘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더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법안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법안을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박용진 후보는 보완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과실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또는 이거 입증되지 않았는데 추정을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충분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감시 현재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최소화되기를 기대하고. 국민의힘은 다수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입니다. 위헌 심판 청구 헌법 소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다음날 회기가 끝나면 종결되는 등 현실적 제한이 있어 여론전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한국 공군이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군수송기 3대를 동원해 개주하듯 작전을 펼쳤습니다. 침투와 고공 강화가 특기인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인 공정통제사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도착한 공군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 2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을 빠짐없이 실어 나릅니다. 전시에 가장 먼저 적지에 침투하는 공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인 공정통제사 CCT가 아프간 조력자 자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침투와 고공 강화, 사격, 항공 관제 등 다양한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CCT는 미라클 작전에 항공 호송 요원으로 참가해 경호와 항공기 탑승 안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C-130J 수송기는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는 플레어를 갖춘 데다 전술 비행이 가능해 먼저 투입됐습니다. 실제로 카불 공항 인근에서 C-130J는 급강하와 급상승, 좌우 90도에 가까운 선회 비행 등 지대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전술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공중급유기 KC-330을 가지고 왔고 그거는 실제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C-130 전술 비행이 가능한 수송기를 가지고 가서 이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선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아프간 협조자들과 가족이 함께 한국에 올 수 있게 배턴을 이어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초부터 이번 작전을 준비했다며 원래 민항기를 이용하려 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져 군 수송기를 투입하는 비상 계획이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계획은 민항기를 투입해서 수송하는 계획이었는데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을 하고 우리 대사관도 철수를 하게 되고 기존의 우발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던 군 수송기를 투입하는 계획을 즉각 시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프간에 군용기를 보낸 국가 중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아예 이송에 실패했고 호주는 10명, 독일은 7명 이송에 그칠 정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수송기 세대와 공군 특수요원까지 투입한 미라클 작전은 이름 그대로 기적적으로 아프간 조력자들과 가족들을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 정부와 함께 일했던 현지 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군 수송기를 타고 어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입국 후 방역 절차를 거쳐 오늘 충북 진천의 임시 숙소로 이동하는데요. 파키스탄에 남아있던 나머지 13명도 오늘 한국에 들어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아프간 사람 378명을 태운 우리 군 수송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1000km, 11시간 반 비행 끝에 도착한 협력 직원과 그 가족들. 파키스탄 현지 공항에서 한 차례 더 신원 확인을 하면서 출발이 예정보다 지연됐지만 대체로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조금의 그 우려도 없도록 여러 가지로 그 보안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입국자들 중엔 부모 손을 잡은 어린이, 엄마 품에 안긴 아기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전체 입국 대상자 391명 가운데 신생아 3명 등 5살 이하가 100여 명, 미성년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이들은 공항 내 검사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은 뒤 공항에서 30분 거리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임시숙소인 충북 진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합니다. 후발대인 아프간인 3가족 13명을 태운 또 다른 군 수송기도 어제 저녁 파키스탄에서 출발했고 오늘 오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탈레반 위협을 피해 불가능처럼 보였던 탈출을 감행한 이들은 이제 함께 일했던 동료의 나라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특별 기여자라는 지위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토론과 고민 끝에 특별 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이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가 가능한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방문 도착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입국 후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자격으로 신분이 바뀌고 임시 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비자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 종합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로 예정된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192.38포인트가 하락한 35,213.12, S&P 500 지수는 26.19포인트 떨어진 4,470, 나스닥 지수는 96.05포인트 하락한 14,945.8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과 카불 공항 인근의 폭탄 테러 소식에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차익 실현 매물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94센트 하락한 배럴당 67달러 4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올라서 차익 실현 압박이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시가 카불 공항 폭발 소식에 하락하는 등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서 유가도 주가와 함께 하락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4천 건 증가해 5주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5만 건을 다소 웃돌았습니다. 델타 변이의 유행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것이 고용시장 회복세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기업들은 델타 변이 확산 고려해 사무실 복귀 계획을 속속 연기하고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90만 건으로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상무부는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서 6.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가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6.7%보다는 낮았습니다. 성장률은 속복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세 차례로 나눠서 발표됩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소폭 상향된 것은 최초 집계보다 소비자 지출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연례 경제정책회의인 잭슨 홀 심포지엄을 하루 앞두고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자산 매입 축소인 테이퍼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잭슨 홀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의 에스터 조지 총재는 오늘 CNBC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목격한 경제 진전을 고려할 때 테이퍼링 시작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물가 고용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어야만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연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지 총재는 우리가 이미 상당한 추가 진전을 달성했다는 것이 내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2달간 고용 증가와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을 볼 때 우리가 공급하는 통화 완화의 수준이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일찌감치 테이퍼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을 고려해 통화정책 수정을 늦춰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델타 변이가 경제 전망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내년 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애플이 자사 애플뉴스에 참여한 언론사들에게 인앱 구독료 수수료를 연간 30%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이런 내용의 애플뉴스 파트너 프로그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애플뉴스는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뉴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한데 모아서 보여줍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가디언, 폴리티코, 블룸버그 등 여러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언론사는 애플뉴스에서 구독을 신청하는 독자에게만 뉴스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으려는 언론사는 애플뉴스 파일 포맷으로 모든 콘텐츠를 애플에 제공하고 메타데이터도 제공하겠다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애플에 따르면 애플뉴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1억 2,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앱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과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PGA 페덱스컵 투어 챔피언십을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이 오늘 메릴랜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와 김시우, 이경훈이 출전해 동반 티켓 사냥을 노립니다. 이 소식 YTN이 전해드립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에 초대받은 선수는 모두 70명. 컷탈락 없이 4일간 순위 경쟁을 펼쳐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나갈 최고 선수 30명을 추리게 됩니다. 2차전에 진출한 우리 선수 3명 중 투어 챔피언십 진출을 안심할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다만 PGA는 3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 진출에 도전하는 임성재가 1차전 최종일에서 11언더파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라며 우승 후보를 꼽는 파워랭킹에서 해리스 잉글리시와 디셈버, 더스틴 존슨보다도 높은 9위에 올려놨습니다. 반면 김시우와 이경호는 커트라인 30위 밖으로 밀려난 상태여서 2차전에서 좀 더 상위권 성적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1차전에서 컷탈락했던 김시우는 퍼팅감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뭐 딱히 코스 샷보다는 퍼터 연습을 좀 중점적으로 둬서 좀 하다 보면은 또 저번 주보다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달 아기 아빠가 된 이경훈도 플레이오프는 우승자가 정규 시즌 포인트의 4배를 받는 등 독특한 배점 방식인 만큼 막판 순위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제가 가진 플레이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또 4라운드 끝났을 때 30등 안에 들어가는 게 정말 좋은 일이지 않을까. 한국 선수가 세계 최고 골퍼 30명만 초대받는 투어 챔피언십에 가장 많이 출전한 건 2명으로 2011년 최경주와 양용은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번 주 플레이오프 2차전 성적에 따라 한국인 3명이 별들의 잔치에 동반 출격하는 역대 최고의 결실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BMW 챔피언십 1라운드가 오늘 끝났는데요. 임성재 선수가 1라운드에 5언더파 67타를 치면서 더스틴 존슨, 마세야마 히데키 그리고 토니 피나우 등과 함께 공동 7위에 올랐습니다. 로리 맥킬로웨와 요람 그리고 샘 번스가 8언더파 64타로 공동 1위입니다. 이경훈 선수는 3언더파 69타로 공동 29위, 김시우는 2오버파 74타로 68위에 머물렀습니다. 권순우 선수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미국의 라일리 오펠카를 상대합니다. 오늘 발표된 US 오픈 남녀 단식 대진표에 따르면 권순우는 1회전에서 오펠카와 만나고 이길 경우에는 로렌초 무세티와 에밀리오 나바 경기 승자와 2회전을 치르게 됩니다. 97년생 동갑인 권순우와 오펠카는 지난해 한 차례 만나서 오펠카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지난해 US 오픈에서 2회전까지 오른 권순우는 1회전에서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것입니다. 권순우 선수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올해 프랑스 오픈 32강입니다. US 오픈은 30일 뉴욕에서 개막하고 권순우와 오펠카의 1회전 경기는 30일 또는 31일에 열릴 전망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핫스퍼가 이 해리케인의 멀티골로 인해서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컨퍼런스 본선행에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과 후반에 교체돼서 공격 포인트 없이 20분을 소화했습니다.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 0대1로 패했던 토트넘은 오늘 3대0으로 승리하면서 1, 2차전 합계 3대1로 이겨서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18일 만에 7점을 주고 무너졌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오늘 홈에서 열린 시카고 와이삭스의 경기에서 3과 3분의 2이닝 동안 홈런 3개 등 안타 7개를 맞고 7실점을 했습니다. 7실점 모두 자책으로 류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은 3.54에서 3.88로 올라갔습니다. 토론토는 맹추격을 했지만 결국 7대10으로 졌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다승 공동 1위였던 류현진은 13승 대신에 시즌 7패째를 안했습니다.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경기는 잠시 뒤인 6시 10분에 시작을 합니다. 김하성 선수는 오늘 2루수 겸 7번 타자로 선발 출장합니다. (8월 2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일대에 오늘 저녁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5도에서 67도가량 되겠고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간 LA 지역은 89도에서 9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1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5도에서 68도의 분포입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101도까지 올라가겠고 밤 최저 62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8도, 밤 최저 65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토요일과 일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오르는 지역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밤 최저 75도가량,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흐려지는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 85도, 밤 최저 7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다시 가을 장마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비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부터 차츰 그치겠지만 남부는 내일 새벽까지도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내려간 서울은 섭씨 24도,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전해드렸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